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북에서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공무원 시험이 차분히 치러졌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옵니다. 일부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썼습니다. 시험장 입구에서는 수험생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체온 측정 뒤에는 손 소독도 진행됩니다. 메르스 때문에 좀 걱정이 됐었는데 많이 잠잠해져서 괜찮은 것 같고 그냥 우선 시험 잘 봤으면 좋겠어. 오늘 시험은 전주의 15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애초 1,400여 명이 지원한 가운데 실제로는 7,470명이 응시했습니다. 메르스 우려에도 결시율은 28.2%로 예년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시험장마다 간호요원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시험 전후로는 시험장 방역 소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문을 닫았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장터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이 비치됐습니다. 농민과 상인들은 메르스 사태가 서둘러 끝나길 바라면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고 해서 활성화되고 또 우리가 홍보하고 또 좋은 먹거리를 이렇게 많이들 사가시고 그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병원과 자가격리 16명, 능동감시 8명 등 24명으로 어제보다 2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전국이 냉각돼 사만금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무총리실 내에 사만금 추진단을 신설하는 사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당초 어제 법사위를 통과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갈등으로 법안 개정이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사만금 특별법 개정안에는 사만금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 가운데 외국인 투자 기업과 협력하는 기업에게 조세 감면과 자금을 지원하는 혜택도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제과업계에서 시작된 벌꿀, 이른바 허니 열풍으로 꿀의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요. 전북에서는 지난달부터 강풍에 큰 일교차가 겹치면서 오히려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40년 넘게 양봉업을 해온 박진식 씨. 아카시아 꿀을 한창 따던 지난달 중순, 갑작스런 강풍에 벌의 절반가량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카시아 꽃도 말라버린 데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확량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의 아카시 채미를 한 50% 이하, 작년 대비 한 50% 이하 채미를 했고요. 꿀벌도 한 50% 정도 감소해가지고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특히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벌을 키워온 농가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잡꿀 생산 시기인 최근에도 벌의 개체수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농가들의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분봉을 통해 벌의 숫자를 늘려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곧 생산해야 할 밤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제과업계에서 시작된 이른바 허니 열풍으로 호황을 맞았지만 남의 잔치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1차의 아카시아에서 이런 타격을 받게 되면은 2차, 3차로 이어지고 자파, 밤 또한 화분매개용 이런 걸로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오랜만에 맞은 호황 속에서도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농민들이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항 원목 하역료 인상을 놓고 목재 업체와 하역사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하역 중단까지 빚어지면서 관련 업체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입 원목이 들어오는 군산항 7부두입니다. 원목을 운반선에서 임시 보관 장소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운반선은 하역사와 목재업체가 하역료 인상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다시 원목을 싣고 떠나야 합니다. 임시로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오늘 내일 사이에 서로 해답이 안 되면 이 배는 또 바꾸고
나갈 수도 있어요. 목재업체와 화역사가 원목 하역료 인상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화역사들은 하역료를 지난해보다 17%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재업체들은 하역사의 행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인가 항만 하역 요금표에 준해서 책정을 하고 서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무대로 산출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하역업체와 목재업체가 하역료 인상을 놓고 충돌하면서 관련 업체 40여 곳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다시 하역료 갈등이 불거지면서 관련 업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있어야만 돌아가는데 원자재가 없으니까 지금 못 돌아가고 있는 상태죠. 거래처한테 신용이 있고 거래처 안 대주니까 우리도 거래처한테 수금 같은 것도 애로가 많고 이거 한두 가지가 애로가 있는 게 아니죠. 원목 하역요금 분쟁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지난달 전북의 수출 규모가 1년 전보다 1.5%포인트 늘어난 6억 7,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는 선박, 정밀화학 원료 등의 수출이 증가했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은 30%포인트 넘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협회는 선박 수출이 늘어나서 전북 수출이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수출 성장세는 둔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이 다음 달 10일까지 전북교육청의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에는 감사원 사회복지국 소속 13명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시설과 조직, 인력관리, 세입과 채무관리의 적정성 등 지방교육 재정 전반이 대상입니다. 감사원 측은 연초에 중점 과제로 제시한 지방재정 건전화 감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보장기관도 자치단체에서 교육청과 학교로 이관됩니다. 전북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다음 달부터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보장기관도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재산조사를 하게 되며 보장 결정과 통지는 학교에서 담당합니다. 전주시가 재활용품 자동 회수기 설치를 검토합니다. 전주시는 캔과 페트병, 종이팩과 빈병 등을 분리해서 넣으면 판매 대금을 기부하는 이른바 재활용품 자동 회수기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활용품 자동 회수기는 서울 홍대 앞 등에 시범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밤에도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일부 해안과 내륙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화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